이번엔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특징이 설사나 변비가 반복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 설사만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변비 설사가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대개 식사 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반되는 증상이 복통입니다. 또 팽만감이라고 해서 헛배가 부르는 거예요. 많이 먹지 않은데도 헛배가 부르고요. 설사와 변비 등이 이렇게 반복되거나 또는 어떤 경우는 설사만 계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원인은 내장 감각의 과민성 증가, 예민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또 위장관의 운동성 변화. 이건 뭐냐면 배가 차고 또 습기가 너무 많고 이런 것에 의해서 운동성 변화가 여러 가지 어렵게 이렇게 꼬이고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또 위장관 팽창도 감소 등이 관찰될 뿐 명확한 원인이 잘 생기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말하자면 증상은 분명히 설사가 계속되고 설사 변비가 되는데 원인이 뚜렷하게 나오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또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한의학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을 보면 복통과 배변 습관의 변화, 점액질 변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점액질 변이 나오는 경우는요, 대개 피부 질환이 동반되는 게 특징이에요. 복부 팽만감, 잦은 트름, 방귀를 자주 낀다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팔다리 힘이 없기 때문에 전신 피로가 와요. 또 두통이 나타나요. 이거는 내상에 의한 두통이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이 앞쪽으로 전두통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깨 결림 등이 나타나요. 배가 율동작용이 안 되면 어깨 쪽으로 기운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어깨 결림 등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이것이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환자들이 잘 나타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는 대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선천적으로 장이 약한 거예요. 그 중에서 대장이 약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코가 큰 사람이에요. 길고. 코가 길고 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배가 차요. 그래서 늘 헛배가 부르다 그러고 아랫배에 가스가 찬 듯 뭐가 들어있는 듯 거북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설사 아니면 변비가 돼요. 그래서 항상 장 때문에 고민해요. 어린아이들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선천적인 거니까. 마치 오리똥같이. 오리똥이 어떻게 쌉니까? 묵직한 걸 톡 싸요. 그게 오리똥이에요. 그렇게 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실장산이라는 걸 씁니다. 장을 실하게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장을 든든하게 해준다 이런 얘기. 이거는 이제 선천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금목이 상충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금의 기운과 목의 기운. 금의 기운은 우울한 거고 목의 기운은 뻗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국목을 합니다. 금의 기운이 너무 세면은 목의 기운을 쳐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상충돼요. 또는 목의 기운이 너무 심해가지고 금을 상충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하자면 사람 몸에는 금의 기운과 목의 기운이 같이 상존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작약감초탕이라든지 보증익탕 같은 이런 약을 씁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게 특징입니다. 또 사람 보면은 늘씬하게 생겼으면서 배에 살이 전혀 없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 근육이 긴장돼 있어요. 눌러도 복지 내려고 눌러도 팽팽한
줄을 누르는 것 같이 이렇게 긴장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소곤증탕이라는 약을 쓰면은 이 긴장이 덜해지면서 복부가 율동이 돼가지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치료가 됩니다. 또 심장의 문제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심장의 문제라는 건 예민한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 너무 골똘하게 생각을 해요. 대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얼굴이 붉은 사람입니다. 또 얼굴이 갸름하게 생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심장 문제에 의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오는데 그때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긴장을 많이 하는 것을 뭐라 했냐면 심기 울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자음 건비탕을 씁니다. 자음 건비탕 또는 귀비탕을 씁니다. 이 귀비탕은 특징이 있어요. 얼굴이 갸름하고 아주 이런 체질들은 현모양처처럼 보여요. 또 이 뒤끝이 강한데요. 평소에는 참을성이 많아요. 그래서 잘 참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현모양처처럼 보여요. 얌전한. 그런데 뒤끝이 강해요. 그런 사람들이 심장 문제에 의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자음건비탕이나 귀비탕 같은 거를 쓰죠. 그래서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사실은 대개 설사를 하거나 이러면 뭘 씁니까? 지사제 쓰죠. 변비하면 뭘 씁니까? 사시키는 거 쓰죠. 한의학은 아니에요. 이런 원인을 따져서 그 원인 치료를 하면 한의학적으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박사님,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잘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치료가 되지 않아서 만성 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치료가 쉽지 않은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네, 질문 잘해 주셨어요. 우리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특징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증상이. 헛배도 부르고 변비도 했다가 설사도 했다가 이렇게 아주 증상이 다양하잖아요. 이것은 한의학적으로 볼 때도 다양한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에 맞춰서 잘 치료해 주면 뭐예요? 본인이 섭생을 안 지키면 도루 빠꾸 하는 게 특징이에요. 도루 증상이 나타나요.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의사는 도와주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주느냐? 그 사람의 체질을 보고 어떤 체질인가에 따라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에 맞게 약을 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의사항을 우리가 얘기해줘요. 그런데 이 주의사항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아니라 위장에 대한 병들이 치료가 어려운 거예요. 특히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섭생을 지키지 않으면 재발되고 하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오래돼도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본인 탓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